안녕하세요. 미드나잇 스토리입니다. 저는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. 일하면서 수많은 회원들을 만났는데 성격 좋으신 분, 까다로우신 분, 열정적이신 분, 그리고 왜 운동을 시작하셨을까 잘 모르겠는 분. 예. 그런데 오늘은 제가 트레이너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회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어, 이분은 운동을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분이 아니에요. 그런 분들은 이제 의지가 좀 없으시고 운동할 때 대화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냥 대화만 해도 된다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. 그런 유형이 아니라 완전 좀 가슴 아픈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저는 제가 편견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. 편견이 있겠죠, 저도. 그러니까 그냥 편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제가 생각하는 편견은 뭐냐면 차별하는 게 저는 좀 없는 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. 솔직히 이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거든요, 저는. 특히 뭐 고객으로서 오신 분인데 냉정하게 말해서 저한테 이제 금액을 주시고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외모를 보고 제가 그 사람을 뭐 판단할 이유는 없잖아요.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고. 근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좀 오히려 반대라는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아요. 어, 겉모습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겠지. 내가 더 잘 해줘야겠다. 운동으로 자신감을 찾아주고 싶다. 이런 마음을 들게 해주는 회원이 있었습니다. 외모가 그러니까 평균적인 것보다 좀 떨어지신 거죠. 좀 쉽게 말해서 장애도 좀 있으시고. 그 회원도 이제 처음에 만났는데 조용했고 약간 방어적인 태도가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상처가 많으시겠구나 이러고 진짜 친절하게 더 섬세하게 알려드렸죠. 근데 수업이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. 어느 날부터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이 아예 없었어요. 운동을 설명을 해도 반응이 없고, 제가 지금 느낌이 어때요? 그러면 한 세 번 정도 물어봐야 그냥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. 아, 그때부터 이게 수업을 하는데 체력적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 소모가 굉장히 심해지더라고요. 솔직히 말해서 운동 가르치는 건 전 별로 이제 힘들지 않죠. 저는 이제 베테랑이니까. 근데 공기가 무거워지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. 그 회원과 나 사이에 공기가 무거워지면 시간도 굉장히 안 갈 뿐더러 감정적 소비가 들어가면 체력이 훅훅 떨어지는 걸 느끼거든요. 근데 이제 그 회원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학창 시절에 오랫동안 따돌림을 당했더라고요. 그게 뭐 외모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학창 시절 내내 따돌림을 당했었어요. 그걸 듣는데 이제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죠. 근데 이해하려는 노력과 모든 걸 감당해야 된다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. 제가 운동 강도를 저는 이제 최대한 뽑아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 회원이 부상을 당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안에서 최대한 강도를 뽑아내 드리려고 하거든요. 그럴 때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딴 데를 쳐다봐요. 그냥 듣는 동안 그냥 나 네 말 안 들어 이런 표정 있잖아요. 그런 표정으로. 제가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럴 거면 왜 수업을 듣지?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두 달 정도 수업하고 이제 트레이너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했죠. 오히려 약간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저는 왜 괜찮다고 생각하냐면 사람마다 맞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트레이너 바꿔달라고 하면서 왜 트레이너를 바꿔달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요구를 말하는데 수업 시간 식단을 안 짜줬다. 수업 준비가 안 된 것 같다. 수업 시간에 늦었다. 막 이런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
저는 단 한 번도 수업 시간에 늦은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식단은 저는 이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짜달라고 하면 짜드려요. 제가 3번 정도 물어봤어요. 식단 짜드리냐고. 근데 본인이 일단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다이어트대로 해보고 싶다. 그래서 그냥 뭐 냅뒀죠. 냅뒀다기보다는 의견을 존중해 드렸는데, 이런 얘기를 이제 제 위에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저한테 이래서 트레이너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,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단순히 나랑 안 맞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 마음속에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도 이제 돈 받고 서비스하는 직업인데 감정 노동도 일의 일부죠. 근데 이렇게 생각은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. 내가 왜 이렇게까지 감정 소모를 해야 하지? 몸이 힘든 건 괜찮은데 억울하고 이게 짜증나는 건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. 우리가 은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잖아요. 힘들어 보이는 사람은 착할 것이다. 상처 많은 사람은 이해심이 깊을 거다. 외모로 손해본 사람은 마음은 곱겠지. 근데 그게 또 다른 편견 같아요.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. 겉모습이 어떻든 상처가 어떻든 성격은 다 각자 다른 것 같아요. 가장 위험한 판단은 외모로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외모가 안 좋으니 더 선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결국 또 다른 프레임 같아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흥부는 착하고 놀부는 나쁘다. 근데 그게 흥부는 가난해서 착하고 놀부는 부자여서 나쁘다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릴 때 배우잖아요. 그게 아니라 그냥 흥부는 착한 사람이고 놀부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. 뭐 본인 성격이 부 때문에 쉽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날 이후로 그 회원을 겪은 이후로 동정도 줄이고 미화도 많이 줄여서 해요. 그냥 있는 그대로 보려고만 합니다.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고 해야 되나? 제가 이제 더 베테랑이 돼 간 거죠. 그 뒤로. 저도 그분도 이제 각자의 상처가 있을 거예요. 다만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를 배웠고, 사람은 겉모습으로도 사연으로도 판단할 수 없다. 이렇게 배웠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면서 사람을 대하면서 느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? 그냥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사람으로 스트레스 받잖아요. 요즘에 사람과 대면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거기에 스트레스 그냥 받지 마세요. 그냥 그런 사람인 거야. 내가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말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대신 뭐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.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전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그 뒤로는 이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더라고요. 비슷한 일도 안 생겼고 가장 기억에 남을 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